안녕하세요. 한글 기초 수업 진행할 김도희 강사입니다. 오늘 한글 기초 수업 시간에 다뤄볼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저희 한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개체에 대해서 다뤄보는 기능들, 도형이라든지 또는 글상자, 그리고 이제 글맵시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본문 내용을 좀 작성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안내문 또는 포스터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배경 도형을 삽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도형 넣기. 우선 보시는 요 배경 도형은 문서에 거의 가득 채워질 정도로 도형을 넣어주시면 되는 건데요. 우선 이 도형이라고 하는 건 화면 상단에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기준으로 보시면 개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형 꾸러미를 개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룹을 기준으로 도형과 함께 그림, 그리기마다 글맵시 등의 메뉴들을 표시하고 있는 목록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입력, 개체 중에 도형 꾸러미 안에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완성본에 보여드리는 도형처럼 모서리가 둥글게 되어 있는 도형은 없지만, 자, 도형 중에 사각형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 볼 거다라고 했습니다. 사각형. 자, 그래서 도형 중에 사각형 도형을 찾아서 직사각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문 영역 안에 조금 더 큼직하게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주시게 되면 어렵지 않게 본문 영역의 도형을 나타내 보실 수가 있게 되세요. 자, 그래서 우선 배경 도형 넣기는 입력, 그리고 개체, 도형, 꾸러미에서 도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도형에서 직사각형 클릭 해주시고 본문에 드래그로 도형 추가, 본문에 드래그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도형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추가된 도형에 대해서는 선택된 도형을 기준으로 화면 상단에 보시면 도형이라고 이름 써져 있는 메뉴 그룹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메뉴 그룹을 기준으로 다른 도형들을 또 추가해 볼 수 있는 메뉴들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도형들의 기능들을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메뉴들이 리본 메뉴라고 하는 형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 스타일이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선색, 선 종류, 채우기, 선 굵기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통해서 도형의 모양을 꾸며 보실 수가 있게 되세요. 자, 그 중에서도 여기 모양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생략해 주시고 선색, 선색, 선 종류, 자, 선색, 선 종류, 그리고 선 굵기, 이런 메뉴를 통해서 선의 모양을 간단하게 꾸며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추가로 채우기라고 되어 있는 메뉴, 채우기 오른쪽에 있는 목록 단추 클릭해 주시게 되면 색상표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색으로 클릭 선택을 해주시면 도형의 안쪽에 들어간 색상을 이렇게 나타내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도형 꾸미기. 우선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형이 선택이 안 되어 있으면 화면 상단에 도형이라고 하는 메뉴가 표시가 안 됩니다.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도형 메뉴에서
스타일이라고 하는 메뉴를 기준으로 선색, 선 종류, 채우기, 선 굵기. 변경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음영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 이용해서 뭐 많이는 아니지만 살짝 선택한 채우기 색상 색의 이렇게 농도를 또 나타내 보실 수도 있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도형 꾸미기 해주시는 방법으로는 간단하게 이렇게 도형이라고 하는 메뉴를 기준으로 그 중에서도 스타일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모양을 바꿔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선 앞서 사용해 보신 것처럼 도형을 먼저 선택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해당 도형을 기준으로 마우스의 오른쪽 단추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개체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의 메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개체 속성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 한번 해주시고, 자, 그러면 개체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의 작업창을 기준으로 기본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는 도형의 크기, 그리고 도형이 다른 도형들이랑 서로 배치되는 방식들 변경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두 번째, 여백 캡션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는 도형 주변에 여유 공간들을 또 설정을 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통해서 앞서 사용해 봤었던 선색, 선 종류, 선색, 선 종류, 선 굵기 등을 변경을 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추가로 지금 오른쪽에 보여드리고 있는 도형처럼 모서리가 둥글게도 직각으로 되어 있는 사각형 모서리 곡률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통해서 둥근 모양으로 바꿔보실 수가 있게 되세요. 자, 그래서 도형 꾸미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단순하게 도형 스타일이라고 하는 메뉴 이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도형을 선택을 해주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주신 다음 개체 선택이라고 하는 작업창을 통해서 편집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기본, 여백, 기본, 여백 캡션, 그리고 선, 채우기, 그림자. 뭐 이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기본에서는 도형 크기, 배치 방식, 도형 크기 또는 배치 방식 변경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여백 캡션에서는 도형 주변 여백 설정 및 도형 이름, 위치 선택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여백 캡션이라고 하는 걸 추가를 하게 되면 도형 주변에 이름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어디쯤에 이름을 넣을 건지를 정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통해서는 선의 색, 종류, 그 다음에 굵기 등 변경해 주시는데 이때 사각형의 모서리 모양도 정해 보실 수가 있게 되세요. 그리고 이제 채우기라고 되어 있는 메뉴
채우기. 자, 도형에 색상을 넣어주시는 메뉴인데요. 채우기 없음이라고 하는 것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색상이 없는 형태로도 사용해 보실 수 있고, 색이라고 하는 메뉴 통해서 원하는 색상으로 색상 넣어 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그라데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해당 메뉴를 통해서는 본인이 수직, 수평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통해서 제시되어 있는 시작색과 끝색을 기준으로 도형의 색상을 수직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색깔이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바뀌게끔, 또는 수평, 네. 가로형, 수평이 가로선인데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가로 방향을 기준으로 도형의 색상을 변경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외에도 뭐 클래식, 나르시스 등으로 미리 설정해 놓은 색상들이 있어서 해당 색상 통해서 도형의 배경 색상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원하시는 색상 선택하시고 그런 다음에 확인 단추 눌러서 변경해 보시면 되세요. 색깔이 너무 진해서 좀 보기 불편합니다라고 하신다면 다시 한번 개체 속성 이용하셔서 선 종류와 그 다음에 채우기 변경해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요 물안개라고 되어 있는 거 기준, 물안개, 저는 위쪽에 있었던 여기 한이바람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네, 한이바람이라고 하는 걸로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선에서는 선색, 선 종류, 선 굵기 앞에서 바꾼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 모서리만 둥근 모양으로 설정을 좀 변경해 볼 겁니다. 채우기 메뉴 이용해서는 그냥 단색으로만 넣어 보셔도 되시고요. 단색으로 앞서 사용해 봤던 것처럼 음영 정도만 넣어 보셔도 되고, 또는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 거 이용해서 도형의 색상을 넣어 보신 다음에 가장자리에 있는 크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화면을 꽉 채우기보다는 꽉 채워주셔도 상관없으시고요. 또는 살짝만 한 4분의 3 정도만 이 문서를 채우는 크기로 도형을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자라고 하는 거 있었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해서 개체 속성. 혹시 도형에 그림자를 넣어주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원하시는 방향을 기준으로 클릭 선택하고 설정 해주시면 이렇게 도형에 간단하게 그림자 넣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우선은 저희 도형 먼저 한번 문서상에 배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선 이 기본 도형 편집하는 방법을 좀 쉽게 이해를 해주셔야 나머지 작업들도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 도형 편집해보는 방법들 먼저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 글상자라고 하는 거 이용해서 제목 꾸미기 기능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상자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일반 도형과 마찬가지로 우선 글상자 추가해 주시는 방법은 우선 여기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 중에서도 일반 도형과 마찬가지로 개체, 그 중에서도 조그만하게 이렇게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 표시가 들어가 있는 사각형 단추가 바로 글상자라고 하는 도형이 되겠습니다. 해당 도형을 먼저 클릭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앞서 도형 그리기 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사각형 도형을 나타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입력 개체 중에 가로 글상자라고 되어 있는 첫 번째 줄무늬 들어가 있는 사각형 도형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문 영역에 제목을 나타내고자 하는 영역에 맞춰서 드래그라고 하는 방법을 통한 개체 삽입,
글상자를 나타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깜빡깜빡 커서와 함께 글자 들어갈 수 있는 위치 나타내주고 있는 표시 확인이 되시면 여기에 작성하고자 하는 제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세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기 비율이 지금 이제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축소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글씨를 써놨는데 저도 사실은 좀 잘 안 보이기는 해요. 자, 그럴 때는 잠시 다 썼다라고 한다면 드래그 블럭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글씨를 쓰다 보니까 작아서 너무 잘 안 보인다 하시면 우선 글자 크기를 한 20 정도로 해 놓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20 정도 하니까 글자가 보이기는 하네요. 그러면 20 정도로 해놓고 글씨를 써주시는데 이때 좀 더 강조해주고 싶은 글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글자들만 블럭을 잡고 글자 크기를 좀 더 크게 바꿔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글상자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제목 꾸밀 겁니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글상자 삽입해 주시는 방법으로는 앞서 사각형 도형 추가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입력 개체 도형 중에 직사각형이 아니라 가로 글상자 클릭해 주시고 도형 드래그 이용 도형 삽입 드래그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도형을 삽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글상자 상자의 글자 입력 및 글자 크기 변경 글자 크기 먼저 바꾸고 내용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글자 먼저 쓰고 글자 크기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상자의 내용 입력 그리고 글자 모양 그리고 문단 모양 변경 글자 모양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라고 하신다면 그대로 써주셔도 되지만 다른 글자 모양 이용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블럭 잡아주시고 기본 도구 모음이라고 칭하는 이 화면 상단에 메뉴 이용하셔서 글꼴 여러가지 글꼴들 나오게 되죠. 글꼴들 마우스 휠 이용해서 살펴보시고 제목으로 사용하기 좋을 만한 글꼴을 선택을 하셔서 원하시는 글꼴을 선택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정렬이라든지 또는 글자 크기 그리고 글자 색 등의 메뉴를 이용해서 글자 모양을 꾸며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색으로 할 건지를 이렇게 또 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배경으로 사용 중인 도형과 마찬가지로 글상자 역시도 글상자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주시게 되면 개체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 이용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글상자 삽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글상자 꾸미기 글상자
클릭 선택해 주신 다음 선택해 주신 다음 선택 후 도형 메뉴 또는 개체 속성 이용하셔서 도형을 꾸며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선 여기 기본 여백 캡션은 따로 변경할 건 없을 것 같아서요. 이 두 개는 빼고 선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 이용해서 자, 이 도형의 모양을 어떻게 바꿀 건지 지금 제가 편집해 놓은 미리 보기 참고해 보시라고 만들어 놓은 도형처럼 도형의 배경을 검정색으로 할 거다라고 한다면 자, 요건 이제 채우기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도형의 배경 색깔을 검정색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도형의 가장자리 부분이 완전히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형태는 지금 둥근 모양이라고 하는 게 모서리가 둥글게 되어 있는 거고 완전히 반원처럼 표시되어 있는 걸 이용할 거다라고 한다면 모서리 사각형 모서리 곡률이라고 하는 건 반원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주시면 되세요. 반원. 그리고 테두리는 따로 변경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선 종류에서 선 없음 테두리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채우기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서 면색이라고 하는 메뉴에 배경 색깔을 검정색으로 변경을 하고 설정이라고 하는 거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예시용 이미지처럼 제목 도형을 꾸며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글자 모양이라든지 또는 글꼴 같은 것들은 보시고 혹시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글꼴로 변경을 하셔서 이용을 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서리가 둥근 도형과 반원 도형 이용해서 우선 배경과 그 다음에 제목 표현을 해봤고요. 자, 아래쪽으로 이렇게 본문 내용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 주세요 써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글맵시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내용 편집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이제 우선 글맵시를 추가를 할 겁니다 라고 한다면 도형과 마찬가지로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에 요 글맵시라고 하는 메뉴 이용해 주시면 되세요. 글맵시 그래서 이제 이 본문 안에 사용하고자 하는 형태의 글자 모양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 보시면 중간중간 글자 색깔이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본문 내용을 한 번에 다 쓰기보다는 따로따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우선 입력, 개체, 그리고 그 중에 글맵시라고 되어 있는 메뉴로 들어가 주시고 원하는 디자인 클릭 선택해 주신 다음 내용창에 내용 입력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 주세요. 모두 다 같은 글자 모양으로 할 겁니다 라고 하신다면 본문 내용을 다 써주셔도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자 모양이나 글자 색깔이 다르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네, 여기서는 따로따로 마스크라고 하는 것만 먼저 써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글자가 이렇게 보여지는 틀 글맵시 모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직사각형 형태로 사용해 주셔도 되지만 또는 다른 모양들 이런 물결 모양 같은 것들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으니까 물결 모양 같은 거 이용하셔서 본문을 이렇게 또 작성을 해 보셔도 됩니다. 본문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 이거 지금 끌고 들어왔더니 갑자기 안 보여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잠시 이런 경우는 실행 취소. 네. 자, 우선 내용창에 내용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글 웹시 모양
확인 및 변경 해주시고 해당 개체를 본문 영역에 삽입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변경하고 그 다음에 설정. 자, 글립시 넣기. 자, 그리고 이제 이 글맵시의 위치를 변경을 할 겁니다 라고 했을 때 글맵시 이 가운데 부분을 이용해서 드래그 안쪽으로 끌고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개체들과 겹쳐지는 형식으로 도형을 배치를 했을 때 도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글맵시라고 하는 메뉴에 배치 방식을 확인을 해주세요. 우선 글맵시 개체 선택해 주시고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하셔서 이동해 주시면 되는데요. 개체가 숨는 경우, 배치 방식 확인 및 수정. 배치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현재 설정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글 앞으로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통해서 개체 위치를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맵시 배치에서 글 앞으로 자, 그래서 여기 글맵시라고 되어 있는 이 글맵시 개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맵시라고 하는 메뉴 그룹에 배치라고 되어 있는 메뉴 그 중에서도 글 앞으로라고 되어 있는 메뉴 이용하셔서 앞쪽으로 배치해 주시고요. 마스크 해당 개체에 대한 위치와 크기 변경해 보시면 되겠고 자, 이 개체에 대해서 나머지 본문 내용도 작성을 해볼 겁니다 라고 하신다면 키보드에 컨트롤 단추를 누른 채로 드래그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간단하게 복사를 해주시고요. 해당 개체는 더블 클릭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글맵시라고 개체 속성이라고 하는 메뉴창을 또 불러와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개체 속성을 기준으로 글맵시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통해서 본문의 내용과 글맵시 모양을 바꿔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마스크를 글자 색상은 채우기라고 하는 거 이용해서 바꿔주시면 되시고요. 검정색으로 변경할 겁니다. 가장자리에 있는 이 크기 조절점 같은 거 이용하셔서 글자 크기 또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물결 모양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블 클릭 하셔서 글맵시라고 하는 메뉴에 글맵시 모양 수정해 주시면 되세요. 마스크를 올바르게 컨트롤 단추를 누른 채로 드래그 더블 클릭해서 착용해 주세요. 자, 요거는 물결무늬로 할 겁니다. 그러면 물결무늬 이렇게 나타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것보다는 그냥 물결 무늬. 글자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볼까요? 채우기라고 되어 있는 메뉴. 또는 자, 그래서 자, 요 글맵시 수정해 주실 때는요. 개체 글맵시 개체 더블 클릭. 그러면 개체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 작업창 나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 작업창 불러와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글자 색은 채우기, 본문 내용 및 그래서 개체 속성 창에서 모양 및 내용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 기본에서는 앞서 도형과 마찬가지로 크기 및 배치 방식 변경해 보실 수 있으시고, 여백, 캡션 위에 도형과 마찬가지로 기본에서는 크기, 배치 방식 변경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여백 캡션에서는 글맵시 주변에 여백 설정 및 이름 위치 선택해 주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여기 선에서는 테두리, 그리고 채우기에서는 글자색이 되는 거예요. 글자색. 그리고 여기 이제 글맵시라고 되어 있는 메뉴 이용하셔서 내용, 그 다음에 모양, 내용과 모양을 변경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 채우기 이용해서 글자 색상 바꿔오시고, 선 따로 안 넣고 싶으시면 선 없음으로 바꿔주시면 되세요. 어떤 모양이 좋을지를 몇 가지 좀 선택을 하셔서 꾸며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글맵시 이용해서 본문의 내용을 좀 강조를 해줬다라고 하신다면, 그 외에 자, 그림이라든지 또는 그림 추가, 그리고 저희 그리기 마당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장했었던, 마스크 쓰고 있었던 사진. 자, 요 그림 추가해 주시는 거는요. 입력, 개체, 그리고 그림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 이용해 주시면 되세요. 입력의 개체 메뉴 꾸러미에서 그림. 앞서 저장해 놨었던 그림은 저희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폴더를 기준으로 그림이 저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폴더를 기준으로 그림 선택해서 넣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내 PC 다운로드에서 그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자, 추가된 그림, 앞쪽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앞서 요 글맵시 개체 이용해 주실 때처럼 배치 방식, 배치 방식이 혹시 글자처럼 취급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 기능을 해제를 해주시고 글 앞으로라고 하는 메뉴 이용해서 앞쪽으로 나오게끔 해주신 다음에 가장자리에 있는 테두리를 이용해서 그림의 크기와 위치를 변경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지금 집어넣는 도형 크기가 조금 작은 것 같다 그러면 가장자리 다시 한번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이 테두리 부분 이용하셔서 도형 크기를 조금 변경해 주시고 사용되는 그림들의 위치도 변경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들어간 그림 같은 경우는 저희 그리기 마당이라고 되어 있는 기능에 이렇게 얼굴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기 마당 이용해서 얼굴 추가로 나타내 보도록 할 텐데요. 입력 그리고 그리기 마당. 자, 여기서 얼굴이 어디 있는지 저희가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검색창에 얼굴이라고 써서 찾기 해주시면 여러 가지 얼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중에 사용하고 싶은 얼굴을 하나 선택을 하고 넣기. 그리고 그림이 들어갈 위치에다가 대각선 방향 드래그 해서 입력, 개체, 그리기 마당. 그리고 얼굴 그림 선택. 얼굴 그림을 선택을 해주시는데요. 바로 보이지 않는 경우 얼굴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상태를 좀 표현을 해줄 거라 이렇게 코까지 보이는 요 얼굴을 컨트롤 단추 이용해서 드래그라고 하는 동작 이용해 주시면 컨트롤과 함께 드래그라고 하는 거 해주시게 되면 똑같은 얼굴 나타내 보실 수 있으시고요. 앞서 글맵시에서도 사용해 봤던 것처럼 반복 사용할 경우 컨트롤 단추를 누른 채로 드래그 하셔서 그림 복사해서 사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스크 그림도 필요하겠죠. 마스크 그림은 마찬가지로 우선 얼굴 그림 넣기, 그리고 두 번째로 마스크 그림 넣기. 마스크는 앞서 여기 그리기 마당에서 해주신 거랑 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해볼 거고요. 입력, 그리기 마당.
네, 입력 개체 그리기 마당. 그 중에서도 자, 검색창에 마스크라고 써도 마스크가 나오면 이렇게 선택하셔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이 마스크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마스크가 없는 경우. 네, 마스크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지금처럼 검색해서 사용해 주셔도 되고,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그리기 마당에 그리기 조각이라고 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그리기 조각 중에 앞서 사용했던 마스크 같은 경우는 끈이 같이 보이고 있으니까 그냥 기본 도형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 이용해 주시게 되면 기본 도형 중에 또 한 가지 이용하셔서 팔각형 또는 자, 육각형이 아쉽게도 육각형이 없네요. 그러면 저희는 그냥 오각형으로 하겠습니다. 오각형으로 넣기 해서 얼굴 위쪽에 오각형 도형을 그려주시고, 도형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기준으로 채우기, 도형 색상을 흰색으로 나타내 보도록 할 거예요. 흰색으로 하면 잘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약간 연한 회색 정도로 해주시면 오히려 색깔이 더 잘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로 크기 조절하셔서 코와 입이 잘 가려질 수 있게끔 컨트롤 단추를 누른 채로 드래그 해주시는데, 이번에는 네, 코가 살짝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도형 배치를 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 그림 같은 경우는 얼굴 그림, 얼굴이라고 검색해서 넣어 보시면 되겠고, 마스크 같은 경우도 마스크라고 검색해 주셔도 되고, 검색창에 마스크 검색하셔서 넣어 보시거나, 또는 그리기 마당에 있는 그리기 조각에 기본 도형을 통해서 도형으로 대신해서 넣어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기 조각 기본 도형 해서 도형 선택. 자, 이런 식으로 마스크 올바르게 착용한 이미지와 그렇지 않은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한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내문도 만들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작업이 다 됐다라고 하신다면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기준으로 저장하기라고 하는 메뉴 선택해 주시고, 파일의 저장, 그리고 연습용 파일 저장해 주고 있었던 폴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해당 폴더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내 컴퓨터 그중에 문서에 한글 기초 폴더 만들어 거 있어서 해당 폴더를 기준으로, 게다가 파일 이름 안내문이라고 써서 안내문 빼기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라고 써도 되겠고요. 안내문 빼기 마스크 착용이라고 이름 써서 저장해 보도록 할 겁니다. 저장. 자, 오늘은 저희 요 개체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